지금 시장은 말이죠. 거대한 두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AI 랠리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곧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대폭락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이 긴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실 이 질문,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다 팔아야 하나?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타이밍을 맞추는 문제를 넘어서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왜 폭락을 걱정하는지 그 근거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아니다, 아직 괜찮다는 강세장의 반경 논리를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그 전략에 딱 맞는 5개 기업,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폭락 시나리오입니다. 왜 이렇게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건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꽤나 설득력 있는 역사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9배. 이게 뭐냐면 현재 S&P 500의 케이프 비율, 그러니까 경기 상황을 감안한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이 숫자만 딱 봐도 시장이 지금 좀 과열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시죠? 자, 이 39배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비율이 현재 수준을 넘어섰을 때 시장은 그 다음 1년 동안 평균 4%가 빠졌고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무려 28%까지 폭락했습니다. 이건 역사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또 다른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끈질긴 인플레이션의 덫이죠. 연준의 목표는 2%인데 지금 2.7%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주거비나 서비스 비용 같은 것들이 문제죠.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시장은 올해 금리 두세 번은 내리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정작 연준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대치의 격차가 잘못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암울하죠?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비관론의 정면으로 맞서는 강세장의 반격 한번 들어보시죠. 강세론자들이 보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AI 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2막이 시작됐다는 거죠. 1막이 엔비디아 칩을 사모으는 거였다면 2막은 그 칩으로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망 깔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바로 건설 단계라는 겁니다. 3,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0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게 바로 그 건설 단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아마존, 메타, 구글. 딱 이 세 회사가 내년에 쏟아붓겠다고 한 돈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돈이 분내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번 돈, 그러니까 탄탄한 현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양쪽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비싸다, 위험하다, 경고등이 켜져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AI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줄다리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해법은 전부 사거나 전부 파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니까 이 둘 사이를 현명하게 항해하는 법,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표가 그 전략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50% 확률의 연착륙이에요. 시장이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30% 확률로 20% 가까이 폭락하는 밸류에이션 리셋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기대하되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살아남을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보고서는 이런 기업들을 생존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무적으로 완전 무장한 요새 같은 기업들이에요. 현금은 넘쳐나고 빚은 거의 없고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도 쓸 수밖에 없는 물건을 팔고 남들은 절대 못 따라오는 기술까지 가진 그런 회사들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까다로운 생존자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보고서가 콕 집어낸 5개의 궁극의 기업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5기업입니다.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버텍스 파마,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왜 이 기업들이 생존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주자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서방 세계의 국방을 책임지는 인프라이자 기업들의 AI를 돌리는 운영체제죠. 특히 정부와의 계약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아주 독특한 경기 역행적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빚이 하나도 없다는 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생존자, 서비스나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뭘 가장 먼저 할까요? 바로 비용을 줄이는 거죠. 서비스나우는 바로 그때 더 빛을 발합니다. 기업의 업무를 자동화해서 효율을 높여주니까요. 한 번 쓰면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 97%라는 재계약률입니다. 거의 구독료가 아니라 세금처럼 내는 수준이죠. 세 번째는 버텍스 파마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현금 요새라고 부르면 딱 맞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약은 팔리죠. 수중에 쌓아둔 현금만 100억 달러가 넘는데 빚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여기에 곧 나올 체려운 비마약성 진통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영리합니다.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라고 하죠. 비싼 수술 로봇 다빈치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할 때마다 꼭 필요한 소모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파는 겁니다. 병원 재정이 어려워져서 새 로봇을 못 사더라도 이미 있는 로봇으로 수술은 계속해야 하니까요. 매출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5번째 생존자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AI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전력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 전기를 24시간 내내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은 바로 이 원자력 발전의 최강자죠. 자, 이렇게 5개 기업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죠?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미국 주식 다 팔아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생존자들의 공통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빚이 거의 없어서 고금리 시대에 강하다. 둘째,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AI나 헬스케어 같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팔지 말고 옥석을 가려라 입니다. 2026년 시장의 변동성은 어쩌면 공포가 아니라 진짜 강한 기업, 이 생존자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다가오는 2026년을 앞둔 내 포트폴리오, 그 안에는 과연 생존자가 있습니까?